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C 프로그래밍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 문제없이 볼 수 있었나요? 지금 뭐 별 문제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으로는 다음 주에 대면 강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측에 그 공지사항을 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실습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대면 강의를 하겠다고 학교 측에다는 내가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허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강의 시작해 볼게요. 그 교재는 다들 구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PPT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요약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은 교재를 사서 좀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실습도 교재를 보고 보면서 이렇게 실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 편하고 그 다음에 그 능숙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교재의 2강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 통합 개발 과정,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사용, 예제 프로그램, 간략한 설명, 예제 프로그램의 응용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1장을 했었잖아요. 1장을 보면은 뒤에 그 확인 문제가 있어요. 그, 저, 연습 문제죠.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엑서사이즈, 뭐, 몇 개면 전부 다는 아니고 좀 풀어볼까요? 한번? 첫 강의니까. 예,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진법은 당연히 이 진법이죠. 그리고 그 언어로 프로그램을 기계로 바꿔주는 거는 컴파일러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는 우리 플로우 차트 순서도죠. C 언어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한 절차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 부르죠. 알고리즘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구하시오. 뭐 순서도가 있고 우리 수도 코드, 의사 코드가 있고 자연어도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에서 처리, 그러니까 익스큐션이죠. 한 거는 2번입니다. C 언어를 개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데니스 리치.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방문해서 부품을 한번 보라 하는 거 있습니다. 내부 부품은 CPU, 램, 마더보드,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케이스, 파워서플라이, CD-롬, 그 사운드 카드, 뭐 랜 카드, 그리고 뒤에 있는 바깥에 있는 거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뭐 스캐너, 프린터 등이 있습니다. 기계어 어셈블리와 고급 언어의 차이점을 보라.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고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이겠죠. 그래서 뭐 미리 정해진 특정 그 기능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조합된 전자제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피처폰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도 집에 혹시 뒤져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 뭐 MP3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그 지금은 사라진 녀석들이지만 인베디드 시스템이고요. 여러분들 요즘 뭐 냉장고니 TV니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인베디드 시스템이 됐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상적 행위에 대한 알고리즘을 작성해봐라. 프린터 전원을 켜고 종이를 넣고 인쇄 버튼을 누른다. 뭐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구입한다. 상품을 선택한다. 배송일을 입력한다. 결제를 한다. 그쵸? 예.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시작 누르고 그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고 반지름에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지름에 3.14 곱하고 그러면 원주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종료한다. 뭐 이렇게 한번 뭐 우리 교재 처음이라서 연수 문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작성 과정 2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1절이 우리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에요.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하냐. 그 순서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뭘 만들 건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되고,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봤지만 뭐 순서도나 의사코드 이런 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소스 코드를 작성하죠. 뭐 에디터나 그 다음에 우리 통합 개발 우리 공부할 그렇죠. 거기에서 컴파일 해보고 실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테스팅을 해봐야죠. 그래서 디버깅도 해보고 문법 오류가 있는 건 잡아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논리 요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유지보수 메인터넌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유지보수 개념이 참 모자라요. 어디에서나 일상생활도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이게 그 디버깅도 해야 되고 실행하다 보면은 논리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유저들의 새로운 요구 변화된 요구들을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얼마나 더 체계적으로 이게 개발할 건가 이런 과정들을 이제 잘 정리해 놓은 그 과목이 이제 소프트웨어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할 건가를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공 과정에서 그 과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설계는 어떻게 할 건가? 뭐 알고리즘 당연히 개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플로우 차트하고 의사 수도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 우리 앞 챕터에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 설계할 때의 요구사항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구현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과정을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그 ID라고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데서 보통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집기 그래서 소스 파일을 만들고 컴파일러를 합니다. 컴파일러는 이제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오브젝트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하고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이게 뭐 나중에 우리 또 공부할 겁니다. 이게 라이브러리들을 이게 합쳐서 링크한다 그럽니다. 링크를 사용해서 진짜 실행 파일은 exe 파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소스를 작성해 보면은 우리 알고리즘을 만들었잖아요. 뭐 유사 코드건 플로우 차트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그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한 거를 우리가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C 언어를 배우죠. 그래서 그 파일 이름 test.c라고 합니다. 맨 끝에 이제 파일 익스텐션이 C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텍스트 에디터 있죠? 그런 걸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컴파일이 먼저 앞에 설명했죠. 이렇게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제일 먼저 컴파일에서 발생하는 것은 문법 오류라고 그럽니다. 컴파일. 그래서 그걸 해결해내는 것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디버깅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서 좀 자세히 또 설명할 겁니다.
하여간 여기 보면은 영어 문법 했습니다. He go to school. 이게 문법 모르죠? 예, 뭐 went나 goes나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법 오류를 잡아내는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해야 됩니다. 네, 컴파일을 하면 아까도 봤듯이 obj라는 파일이 생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 컴파일된 파일들을 오브젝트 파일들을 이제 라이브러리하고 연결합니다. 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리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미리 그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파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입출력 기능이라든가 파일 처리라든가 수학 함수라든가 이런 거 부분들은 미리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보면은 이제 저 제일 먼저 이제 헤더 파일을 하는데요. 이게 그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h입니다. stdio.h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표준 입출력하는 기능들이죠. 예, 이거는 우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컴퓨터가 어떻게 입출력하나, 어떻게 화면에 우리 원하는 결과를 띄워라. 이런 거를 일일이 지정할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 기능들을 우리가 호출을 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라이브러리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링크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 C 소스 파일에 라이브러리를 합쳐서 링크를 해서 진짜 실행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오류 있죠? 문법 오류를 컴파일 과정에서 우리가 다 잡아냅니다. 근데 거기서 잡아내지 못하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행을 시키다 보면은 그 런타임 에러라는 게 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거, 0으로 나누면 계산이 안 되죠, 당연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주소가 있는데 이게 그 운영체제 자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데는 이제 우리가 액세스를 하면 안 됩니다.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가 이미 저장되어져 있는 그 메모리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런타임 에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논리 오류가 있습니다. 논리 오류. 그래서 문법은 틀리지 않았는데 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빵을 굽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릇 1과 2를 준비하고 그릇 1에 밀가루, 우유, 계란을 넣고 잘 섞는다. 그 다음에 그릇 2를 오븐에 넣고 30분 동안 350도로 굽는다. 근데 보면 그릇 2는 빈 그릇이죠. 그렇죠? 이거는 문법적으로 말리지 않지만 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인 오류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 시간인 오류라든가 논리 오류라든가 이런 거는 실행을 시켜봐야 아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실행시키기 전에 걸러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을 진짜 보고 이런 오류들을 하나하나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버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원래 스펠링이 보면 버그 있죠. bug. 버그가 바로 벌레죠. 그렇죠? 그래서 디버깅 하면은 벌레를 제거하는 것.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로 기판이 있고 이렇게 벌레가 붙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디버깅이란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크 2 컴퓨터가 여기 나방이 날라와서 나방 때문에 고장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게 고장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안 되니까 문제가 차단하는데 굉장히 애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에 오류가 생기는 거를 버그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 컴퓨터 과학적인 그레이스 호퍼가
나방을 직접 채집을 해서 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나는 디버깅을 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남기고 보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 호퍼라고 되어 있죠. 예, 여러분들 이 스페링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라스 호퍼라가 뭔지 압니까? 예, 영어로 그라스 호퍼가 메뚜기죠, 메뚜기. 예, 이것도 예, 그 펄짝펄짝 풀숲에서 튀어다니는 걸 호퍼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재밌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통합 개발 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영어 약어 줄여서 IDE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본 그 에디터, 뭐 컴파일러, 링커 이것들을 한꺼번에 한 목에다 우리 해결을 해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편리하죠. 그쵸? 에디터 따로 하고 컴파일러 따로 하고 링커 따로 하고 그쵸? 예, 여러분들 혹시 그 리눅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서 C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엔 진짜 말 그대로 에디터 따로 하고 컴파일 따로 하고 링크 따로 하고 실행 따로 하고 이렇게 일일이 코맨드를 그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통합 하나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비주얼 마이크로 스튜디오가 있고 이게 우리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이클립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클립스는 우리 자바나 할 때 이클립스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신 버전이 비주얼 스튜디오 최신 버전이 2019고요. 교과서 여러분들 교과서 구했죠? 교과서는 2017판으로 돼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러 가면은요, 이게 커뮤니티 버전, 프로페셔널 버전,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는데 우린 당연히 무료 도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을 우리가 씁니다. 커뮤니티 버전. 자, 그래서 그 2019라고 그랬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라고. 그래서 교과서의 2017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쵸?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2000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슬라이드를 보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https에 요거 visualstudio.microsoft.com에 KO 한글판 KO를 접속하면 요런 화면이 이렇게 우리가 뜹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죠 여기.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여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거기에 우리가 커뮤니티 2019 이렇게 우리가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돼요. 이게 이 자체는 그 다운로드 하는 건 금방 되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 하고 이렇게 누르면 그리고 여기 계속 버튼을 우리가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언어도 되는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려면은 추가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C 언어죠. 근데 C 언어는 C++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C 언어는 C++의 부분 집합으로 생각하고 합니다. C++를 체크를 하고, 그쵸? 이걸 체크를 하고, 옆에 이제 설치 단추를 이렇게 우리가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설치는 저 인터넷을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해보니까 내가 지금 저 집에 인터넷이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그 한 30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인스톨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네, 그 설치 프로그램을 우리 종료를 해서 그 저 설치가 끝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지금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죠? 설치가 다 됐으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우리가 사용을 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첫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참 그냥 하면 좋은데 우리 새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근데 새 프로젝트 중에서도 요 맨 끝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요거를 눌러줘야 됩니다. 네. 그쵸?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쵸?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어,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워크스페이스하고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거는 하나의 우리가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 때 필요한 소스 코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뭐 이미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다 몰아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프로젝트들이 모여서 우리의 원하는 목적 있죠, 목적. 예, 그 목적을 달성하게끔 하는 그 총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루션하고 이런 말하고 프로젝트란 말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저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프로젝트가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솔루션이 우리가 되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모아서 그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죠. 우리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눌러보면은 이제 파일에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이렇게 눌러줘요. 그렇죠? 했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는 지금 우리 쑥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잠시 그 동영상을 멈춰놓고 그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빈 프로젝트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빈 프로젝트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빈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음 눌러봅니다.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네, 순서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볼 게 헬로라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그 헬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원하는 디렉토리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선택 안 하면은 디폴트 그 디렉토리에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면은 이제 진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떨렁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진짜 여기 보면 헬로라고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것이 여기 그쵸? 여기 헬로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내용은 알맹은 없지만 이제 프로젝트 헬로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껍데기를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프로젝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소스 파일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추가, 그 다음에 새 항목 이렇게 우리가 해줍니다. 그쵸? 프로젝트 안에서 소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화면 오른쪽에 이제 솔루션 탐색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스 파일 폴더 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추가하라. 그럼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기 우리 이제 C 뿔뿔이라고 됐죠. 그래서 여기 C 뿔뿔을 우리가 누르고 선택을 해줍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그 하위 집합으로 C가 C++의 하위 집합으로 되어진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C++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hello.c 이게 파일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hello.c라고 하는 소스 파일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텅 빈 화면이 나와요. 텅 빈 화면이 나오니까 이게 여기다가 이제 hello.cc라는 파일을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에디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한번 해놓어 보세요.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그 어떻게 하나 입력하나 한번 자세히 보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그 모눈종이나 우리 원고지 같은 형태로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죠? 가상의 그 모눈 종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 치고 영어 스펠링입니다. 그래서 샵 치고 include라고 씁니다. 요게 빈칸이 없어집니다. 샵하고 떨어뜨리지 말고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빈칸이 스페이스가 하나 꼭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부등호 괄호, 그 다음에 stdio, 그 다음에 콤마가 아닙니다. 마침표 정확하게 찍고 h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부등호 괄호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요게 스탠다드, std가 스탠다드고 io가 인풋 아웃풋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빈 줄을 하나 이렇게 대고 빈 줄을 하나 남기고 그 엔터를 두 번 쳐서 요 줄을 만든 다음에 int 그 다음에 main 괄호 열고 void 괄호 닫고 그 다음에 그 물결 괄호를 친 게 요게 비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들였어요. 탭을 쳐도 됩니다. 여기 스페이스 3개를 쳤는데 탭 치고 그대로 스펠링 스프린트 F 하고 요거 따옴표 있죠? 따옴표 큰 따옴표를 쳐야 됩니다. 그렇죠? 헬로 월드 그 다음에 다시 큰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을 쳐야 됩니다. 콜론 세미콜론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턴하고 또 한 칸을 띄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숫자 0 치고 세미콜론 또 하고 그 다음에 물결 괄호 요게 엔드입니다. 이게 물결 괄호를 열었으면 물결 괄호 꼭 닫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력에 오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스 코드를 다 입력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컴파일하고 링크를 하고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걸 묶어서 아까 컴파일 링크 붙여서 그걸 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빌드 하려면은 요 앞에 쭉 보면 빌드가 보여요. 그래서 빌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 솔루션 빌드를 누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컴파일 해주고 링크도 하고 실행 파일도 만들어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오류가 있으면 여기 밑에 무슨 오류가 됐다고 많이 떠요. 예, 그래서 오류가 되게 오타일 경우가 많은데요. 오타를 다 잡고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맨 끝에 이렇게 출력 화면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다시 말하자면 우리 여기서 쑥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일일이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일일이 한 번씩. 예,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디버거 하고 디버거 하지 않고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류가 있다면 아까 같은 이제 콘솔 창이 뜨면 이렇게 까만 화면에 이렇게 한번 뜨고 거기에 아까 뭐라고 뜨냐면은 헬로 월드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아무거나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요런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쵸? 지금 어디 누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그랬습니다. IDE. 예, 거기서 이제 실행까지 다 시켜본 겁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우리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스캔F를 할 때 오류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스캔F를 할 때 속성을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가 있고 속성일 밑에 쭉 찾으면 속성이 나와요. 속성이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콘솔이라고 하는 건 나왔는데 그 언더바 crt 언더바 secure 언더바 no warning을 추가해 줍니다. 요거 세미콜론까지 다 제대로 추가를 해줘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지 않으면은 저 스캔F 사용할 때 오류가 자꾸 발생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 의미는 뭐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또 긴 얘기가 되니까 하여간 그 CRT 우리 입력 출력을 믿고 입출력을 해라, 입력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쵸? 요거는 꼭 기억해둬야 돼요. 나중에 우리 스캔F 안 돼요 뭐 그러지 말고.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첫 번째 소스 코드 hello.c를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저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뭔지. 그쵸? 의미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 깡통 기계죠. 깡통 기계에 우리 작업을 지시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딱 하나예요. 화면에 Hello World를 표시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는 실제 실행문은 요 한 줄이에요. printf 그렇죠? printf 그 다음에 큰 따옴표 Hello World 그 다음에 return zero는 종료하는 겁니다. 화면에 종료하라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은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앞에 요 실행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include standard input out점 아까 이게 말했죠 라이브러리라고 그랬죠. 라이브러리고 int가 이게 정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메인이 반드시 이제 메인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void는 영어 스펠링이 void 뜻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비었다는 뜻이고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메인 함수에 받아오는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출력을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그래서 int가 됩니다. 그래서 return zero죠. 0이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에 0을 반환하라는 뜻이 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명령 printf 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입출력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stdio.h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헤더 라이브러리는 그때그때 우리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헤더 파일이 있고 메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하고 0을 반환하고 메인 함수 종료하고 그래서 이 물결 괄호가 시작 begin이라는 뜻이고 물결과 닫는 게 end 종료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설명했습니다. int란 뜻, void란 뜻.
그쵸?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쵸? 예, 그래서, 그리고 헤더 파일에 대한 설명도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아, 그, 포함시켜라, 링크 시킬 때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미콜론 안 붙인다, 하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메인 함수라고 그랬죠. 예, 뭐 여러분들 수학에서 함수 공부했죠. 용어는 똑같고 그 수학적인 함수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받아와서 출력값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죠? 정의구역에 있는 수학적인 얘기를 하면 정의구역에 있는 어떤 x의 값을 받아왔다. 그럼 함수가 정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함수가 만약에 x제곱이더라. 그럼 x의 제곱을 그 치역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연결시켜주죠.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까도 봤듯이 그 메인 함수 있죠. 여기 기본 메인 함수가 주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C의 그 기본 기능은 함수를 다룬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제일 첫 번째 중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들을 이렇게 또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 수학 함수들 같은 것들도 여기 구현되어 있습니다. 뭐 사인, 코사인, 로그니 이런 것들도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int가 이제 정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수용 반환값을 내놓는다. 함수를 실행한다면은 정수값을 나누라. 보이드가 비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함수의 입력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인은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녀석이죠. 이 얘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물결 괄호가 함수의 시작, 메인 함수의 시작, 물결 괄호 닫히는 게 함수의 끝. 그 다음에 요게 그 함수의 몸체입니다. printf 화면에다가 hello world라는 거를 출력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봤듯이 그 함수의 몸체, 우리 메인 함수의 몸체, 이게 문장이라 그러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얘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적으로 쭉 실행이 쭉 되다가 뭐 특별한 분기점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기도 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실행 문장의 맨 끝에는 반드시 그 세미콜론이 있어야 됩니다. 세미콜론. 실행이 되는 문장이라는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세미콜론이 없고 세미콜론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그 실행을 할 때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뒤에 붙는다. 이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 F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기본 함수예요. 그래서 화면에다가 출력하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뭘 출력하나 이게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따옴표가 큰 따옴표가 이게 하나 이거 문자 열이거든요. 스트링 문자들입니다. 이 문자를 화면에다가 출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 헬로 월드가 이렇게 됩니다. printf는 우리가 그 기능에 대해서 printf 이렇게 치기만 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바꿔가자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 실행하는 과정들을 다 담당을 해줍니다. 우리는 printf라고 치기만 하면은 이미 printf의 그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은 다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세부 디테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C라는 언어를 만든 사람들이 그 컴파일러를 만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화면에 띄우게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다 밟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결과만 보면 되겠죠. 그 내부는 그 컴파일러 만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화면에 출력하게 되나. 예.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반환값, 리턴 제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리고 실행이니까, 그쵸? 이것도 실행이니까 뒤에 세미콜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은 함수의 결과값이 밖으로 내보낼 때, 함수의 그 바깥으로 내보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면은 실행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 그 헬로 월드 다음에 보면 어디 보면은 0이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함수의 반환값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메인으로 가서 실행한 다음에 다시 반환해주면은 0을 반환받으면 운영체제가 다시 그 실행을 마치고 운영체제가 다시 대기하는 형태가 됩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형태가 되죠. 됐죠? 예.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나는 이렇게 쑥쑥쑥쑥 넘어갔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중간중간 이렇게 멈춰서 실제로 인스톨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내보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2장에 조금 남았는데요. 조금 남았는데 예,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대한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뒤에 조금 남은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점검을 보면 문장 끝에 반드시 추가해야 되는 기호는 뭔가, 그쵸?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였죠? C 프로그램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함수는 무엇인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일 처음 실행되는 함수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다음에 printf가 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예, 그쵸? 이것도 우리 다 설명했죠? 한번 잘 점검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 40분, 42분, 3분 이렇게 되는데요. 동영상을 2 이상 하는 거는 학생들이 너무 지루해서, 그리고 진도도 우리 뭐 챕터 거의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급적이면 꼭 설치를 해보고, 한번 실행해보고 실습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대면 강의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학교 측 공지사항을 잘 보기 바랍니다. 자, 리포트는요, 우리 앞에 본 hello.c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실행하면은 소스하고 실행 결과 화면을 동시에 이제 보이게끔 캡처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건강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